1위는 마이클 조던, 2위는 르브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라서 마이클 조던이 압도적 1위고 르브론은 2위로 꼭 뽑기도 좀 어렵다. 지금 말씀드린 제 기준들을 근거로 르브론과 3위 그룹과의 격차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68,456분. 이게 날짜 수만 따지면요 47.5일이에요. 근데 요 스탯도 르브론이 약간 못 미쳐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A의 가장 핫한 주제를 아주 맛있게 구워드리는 느바비큐 오늘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재미난 농구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할 세 분 중에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우리 농구 귀신 최현길 위원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한물간 해설위원 최영길입니다. 아, 그러지 말아요. 왜 그래 진짜. NBA 중계를 안 한 지 한 꽤 됐더라고.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보진 않잖아요. 계속 팔로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NBA 매니아 그리고 채널 바스켓볼 다이제스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소닉님 소개드립니다. 반갑습니다. NBA를 좋아하는 약간 올드한 팬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평소에는 사실 젊은 농구 팬들이랑 좀 어울리기가 좀 힘든데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제 학창 시절부터 방송을 하셨던 두 분과 함께할 수 있다고 해서 용기 내서 나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최희연 우리 둘이 나가자. 무슨? 내가 볼 때는 그쪽도 늙었구만. 그래도 저보다는 훨씬 제 삼촌뻘이세요. 예. 자, 우리 멤버 중에 가장 젊은 피 KBL 더 재밌게 보기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고 근데 사실 이분이 NBA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장석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KBL 더 재밌게 보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장석환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뭐 KBL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자주 보고 하지만 NBA도 챙겨보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경기들 챙겨보고 새벽에서도 계속 보고 하여튼 NBA도 엄청나게 사랑을 많이 하고 있는 그리고 NBA 보면서 또 다른 리그의 분석을 하는 재미 그런 것도 되게 즐겨하는 장석환입니다. 아니 고등학교 때까지 농구를 직접 하셨다 그러던데? 네, 제가 오. 고등학교를 이제 미국에서 다녔는데 예. 거기서 이제 농구를 조금 했었어요. 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는 안타깝게도 그 뭐 학교 대표팀으로 뛴 적은 없지만 네. 그래도 항상 동호회 농구 같은 그런 뭐 동아리 클럽 이런 데 들어가서 계속 농구하고 항상 농구랑은 친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평생. 자, 어쨌든 이제 느바베큐 첫 순서인데요. 여러분이 댓글에 이런 주제를 좀 다뤄주십사 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을 해주시면 저희 제작진과 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옷을 좀 그래도 NBA니까 NBA스럽게 입었는데 저는 뉴욕 닉스 옷을 입었거든요. 저는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입은 거예요. 자, 우리 소닉님은 어느 팀 옷입니까? 킹스입니다. 세크라멘토 킹스. 예. 저는 옷을 지금 레이커스 옷을 입고 레이커스. 있는데요. 예. 제가 셀틱스 팬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레이커스 정말 훌륭한 구단이죠. 정말 훌륭한 구단인데 그래도 셀틱스보다는 그 우승회가 좀 적으니까 2위이지 않을까라는 말을 살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레이커스 팬들한테 가루가 되게 까이겠다. 우리 연길이 형. 휴스턴 로켓츠인데요. 네. 휴스턴 로켓츠인데 휴스턴 로켓츠의 색이 노란색이랑 아무 상관없네. 휴스턴 로켓츠 옷을 입고 있습니다. 네, 소프트뱅크예요.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네, 한 번만 더 물어. 꼭그 딥볼 쳐. 자, 힘이 있네. 세크라멘토 킹스. 그 K는 뭐예요? 그 K 코리아? 킹스 아닐까요? 혹시 85번 선수가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4명이 모두가 또 NBA 옷을 입었는데요. 이 옷은 NBA에서 협찬해 주셨다는 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첫 얘기 레이커스 하니까 또 생각나는 선수 있잖아요. 그렇죠? 코비 브라이언트인가요? 이분이 아주 바직하신 분이야. 오늘 첫 얘기는 NBA 팬들에게는 영원한 그 논란의 거리, 영원한 관심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이클 조던과 르브론 제임스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자, 이제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누굽니까? 누가 최고입니까? 저는 이게 지금 가장 위대한 선수 뭐 고트 이야기를 할 때 네네. 르브론이냐 마이클 조던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근데 1위는 마이클 조던,
2위는 르브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라서 너무 세게 네.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주제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위는 빌 러셀이다. 약간 제가 좀 올드 스타일이라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 1996년이 NBA 그 5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50주년 행사들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나왔죠 그때. 그때 나온 책 중에 켄 쇼울러라는 작가가 쓴 전문가가 뽑은 NBA 50주년 위대한 50 선수를 뽑았어요. 네. 그 책에서 전문가들 막 예를 들어서 NBA 해설하는 사람들, 뭐 휴비 브라운이라던가 뭐 맷 쿠오카스 같은 인물들이 포지션별로 뽑았습니다. 네. 가드 1위는 마이클 조단이었고요. 조단. 포워드 1위는 레리 버드, 센터 1위가 빌 러셀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센터 1위가 압둘 자바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서는 압둘 자바가 3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빌 러셀의 위상이 50주년일 때는 더 높았다. 그리고 마이클 조단이 그 빌 러셀의 벽을 넘었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이 맞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네네. 르브론보다는 빌 러셀이 2위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에서는 마이클 조단이 고트다라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은 이제 그거죠. 마이클 조던이 압도적 1위고 르브론은 2위로 꼭 뽑기도 좀 어렵다. 별로 얘기를 안 하시고 르브론 얘기는 별로 얘기를 안 하시네. 자 그러면 소닉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수를 평가함에 있어서 네네. 저는 크게 첫 번째는 개인의 퍼포먼스, 두 번째는 팀과 함께 이룬 선수의 업적, 세 번째는 선수가 끼치는 어떤 부가적인 영향력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보는데 네. 세 가지 모두에서 르브론이 굉장히 근접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를 해도 문제는 이제 더 낫다고 얘기를 하려면 이제 우세한 엣지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퍼포먼스의 어떤 일부라고 할 수 있는 30대 후반 이후의 퍼포먼스, 또 그 업적과 퍼포먼스의 또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누적 기록, 뭐 이런 한 두 가지 정도 어떤 조건식이 붙는 그 일부에 있어서 네. 르브론이 앞서는 거는 약간 일부를 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는 르브론을 2위로도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네. 퍼포먼스 업적 뭐 지금 말씀드린 제 기준들을 근거로 르브론과 3위 그룹과의 격차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르브론에게 우호적으로 얘기하자면 압도적인 2위이자 1위한테 굉장히 근접한 2위이기 때문에 조단이 어쨌든 아직은 고트다. 세대도 좀 다르죠. 어떤 세대 말씀하시는 나이. 아 그럼요. 조단과 르브론이 확실히 차이가 나니까. 네, 63년생, 84년생이니까 저랑 최영길 위원님 차이보다 더 많이 나는 거죠. 네. 야 이렇게 해서 보내는군요. 우리 석환님 생각은 어때요? 저는 르브론 시대 사람이에요. 르브론 시대 사람이고 조던은 저는 이제 경기 풀 경기만 보고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조던이 더 잘났다, 르브론은 더 잘났다라는 거를 강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르브론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선수였는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설명하는 게 말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좀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세요. 네. 아니 근데 그거 전에 네. 그 빌 러셀이 2위라고 하셨는데 저도 물론 셀틱스 팬이지만 그리고 빌 러셀이 그 우승이 11번 했지만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근데 빌 러셀이랑 챔벌린은 그냥 배관공들이랑 그리고 파트타임들이랑 농구하지 않았냐 라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약간 비꼬면서 그래서 이제 농구 농알못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 배관공이라 할 때는 저희 1940년대고요. 이 선수는 60년대 주 전성일보 했던 선수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약간 잘 농구 모르 농알못들이 하는 얘기. 약간 애꿎은 배관공들도 승질나겠어 지금. 그렇긴 한데 그때 농구 스타일이 너무 달랐고 농구 룰이 너무 달랐고 그때 팀들이 몇 개였죠? 8개였죠, 8개. 8개였죠. 지금은 이제 30개. 그래서 그 우승하기가 지금이 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생각해 보는데 혹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8개였기 때문에 생각하시나요?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힘든 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처음에 6개였어요, 6개. 그렇죠. 근데 혜태 타이거스 몇 연패 했죠? 4연패? 그게 최다일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농구 지금 10개 팀인데 3연패한 팀이 딱 하나. 울산 홈 모비스밖에 없어요. 그 쉬우면은 5연패, 6연패 팀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8개 팀이라는 건 얘기는 지금 만약에 8개 팀으로 줄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뛰는 NBA 선수들의 주전 중에 일부도 NBA 못 들어옵니다. 그렇죠. 굉장히 밀집되는 상황에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대학에서 최정상급 선수들만 진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경쟁력이 더 세요. 60년대 보면은 정말 강한 팀들만 붙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그때. 근데 그렇게 보면 그렇지만 선수층 자체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시대와 말씀하는 최근의 모습과는. 선수층도 그때도 이미 흑인들이 들어와 있었고 보스턴 셀틱스 같은 경우는 뭐 흑인 5-6명씩 뛰고 이랬었던 팀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리그는 강했고요. 물론 40년대 50년대는 흑인들이 못 들어왔기 때문에 흑인 팀 예를 들어서 뭐 할렘 글로브 트로터스나 아니면 뭐 뉴욕 렌즈가 더 강했어요. NBA 팀보다 강한 경우도 있었지만은 할렘 렌즈하고 나중에 미니애폴리스 레이커스가 10번의 경기를 펼쳐요. NBA가 생긴 다음에 첫 2번 이긴 다음에 나머지 8번 다 집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지거든요. 그 정도로 NBA 팀들이 실력이 최고였어요. 그리고 NBA가 시작되기 전에는 그 각 프로 팀들이 리그가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리그가 나눠져 있고 독립 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팀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그 월드 프로 바스켓볼 챔피언십이라는 걸 시카고에서 매년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흑인 팀들이 2번 우승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트로터스하고 뉴욕 렌즈가 우승을 하고 중간에 워싱턴 베어스라는 또 흑인 팀이 우승을 하지만은 그 대회에서 마지막에 우승한 팀들 보면 포트웨인 피스톤스, 이 NBA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전신이에요. 네. 그 다음에 미니애폴리스 레이커스, 그 LA 레이커스 전신입니다. 그 팀들이 결국은 다 NBA 들어오는 팀들이거든요. 그 정도로 당대 최고의 팀들이 NBA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말씀하다가 중단했지만 네. 석환님이 생각하는 르브론 얘기를 조금만 좀 더 들어볼게요. 네. 저 르브론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정말 많죠. 먼저 보이는 것부터 설명하자면 지속적인 활약과 일관성, 그리고 내구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르브론이 이번 시즌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22번째 시즌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만 나이가 39이에요. 이제 40이 들어가는 나이인데 올타임 최다 득점자죠. 4474점. 플레이오프까지 합치면 48,636점. 그거의 조던은 38,279. 이게 플레이오프까지 합친 네네. 득점이에요. 플레이오프를 합쳐서 르브론은 1,779 경기를 해왔어요. 그게 이제 역사상 3위거든요. 1위는 카림 압둘자바 1,797. 그리고 2위는 로버트 페리시 1,795. 그거에 비해서 조던은 1,251 경기를 뛰었고요. 그리고 경기 시간만 하자면 르브론은 그 플레이오프까지 합쳐서 68,456분. 이게 날짜 수만 따지면요 47.5일이에요. 47.5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떴다는 얘기죠. 계속 떴다는 거예요. 조던은 그거에 비해서 33.7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요. 네. 그 조던은 이제 15 시즌 동안 뛰었어요. 그 중간에 은퇴한 거를 빼고 15 시즌이요. 르브론은 지금 22번째 시즌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직장 생활에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22년 동안 세계 최고의 레벨로 그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이거는 스포츠를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제가 끊을게요. 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르브론이 더 큰 업적을 이뤘다고 볼 수 있는데, 자, 형들의 반격을 좀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견에 대해서. 근데 오래 뛴 거 이런 것도 혜택을 받은 어떻게 보면 제도의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NBA로 직행을 못 해요. 대학을 1년 뛰거나 아니면은 G리그나 아니면 다른 데서 뛰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1년을 어떻게든 더 늦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들어온 선수는. 그러니까 그렇죠. 1년 더 뛸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과거에는 NBA가 2003년이었나? 그 전까지는 플레이오프가 1라운드가 5차전 경기였어요. 5전 3선 선승제. 르브론은 7차전까지 치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경기를 뛸 수 있는 상황이 상황이었다. 달라졌다. 예, 예. 심지어는 예전에는 지금 NBA가 16강이었는데 그 뭐 83년까지는 16강이 아니고 12강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를 많이 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워싱턴 시절은 제외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카고 불스에 뛸 때만 하더라도 마지막까지도 수비를 정말 잘하는 선수였어요. 근데 르브론 제임스가는 2014년 이후에 디펜시브 팀에 든 적이 없어요. 수비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실이죠. 이거는 수비를 안 하고 있다. 자기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는 좀 평가가 절하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수비는 기록이 안 남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득점으로만 모든 걸 평가할 그렇죠. 수 근데 있는 건 반면에 아니기 마이클 때문에. 조던은 제가 그 라스트 댄스가 1997, 98 시즌이잖아요.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고요. 제가 올랜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경기 마지막 마이클 조던이 마지막 경기를 치르러 올랜도에 온다라는 걸 한 달 전부터 뉴스에서 막 했어요. 그 경기를 제가 암표를 사서 봤거든요. 암표. 그때가 IMF 때여서 얼마 주고 거의 한 샀어요? 50만 원 정도 들여서 티켓을 샀는데 그 경기를 보면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건 마이클 조던의 득점력보다 수비력이었습니다. 정말 와 내가 본 선수 중에서 개인 수비를 제일 잘합니다. 그 경기에서 또 놀라운 거는 내가 본 선수 중에서 팀 디펜스를 제일 잘하는 선수가 또 있었습니다. 스카티 피펜. 그걸 보고서 이야 정말 그러니까 상대가 숨을 못 쉴 정도로 수비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르브론과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보기엔 아주 완곡한 표현에 결이 다르다 정도 아니고 덤비지도 마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우리 소닉님은 반대 의견이시잖아요. 누적치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아니고 사실 동의하죠. 누적치 그리고 성실성 거의 다치지도 않고 또 굉장히 뛰어난 게 과거랑 플레이 스타일이 또 많이 바뀌었어요. 보시면은 꼭 스킬이 많아졌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르브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미드레인지 돌파를 주로 할 때는 슛이 미드레인지 슛이 약하고 이제 슛이 좀 세게 나가서 문제가 되던 것들을 포스터 페이더웨이 뭐 이런 걸로 좀 극복을 해오기도 하고 또 지금 딥3 시대에 맞춰서는 스텝백으로 3점 쏘기도 하고 위대한 선수들은 다 마찬가지긴 한데 자기가 이제 트렌드에 맞추기도 하고 선구자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르브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적응하면서 20년 뛰었다는 거는 뭐 너무너무 훌륭한 부분이죠. 그렇죠. 사실 뭐 이거는 폄하 뭐 조단을 더 위로 본다고 폄하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자기 플레이 스타일 바꿔가면서 전혀 이질감 없이 2003년이면은 정말 언제냐면 2002년 월드컵 다음 해잖아요. 그 해부터 지금까지 뛰고 있는데 홍명보가 뛰던 시절부터 이강인이 지금 뛰는 시절까지 뛰면서 그 와중에 전혀 괴리감 없이 항상 엘리트적인 기량을 유지한다는 거는 저는 뭐 조던이랑 비교하지 않아도 이건 정말 르브론이 위대한 거 맞고 뭐 보기에 따라서는 더 존경하는 선수가 있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반론을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리그의 시대상이라든지 뭐 선수층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 네. 유럽 선수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가 올림픽에도 이제 비미국 NBA 선수가 50명이 넘어갔다는 글도 봤는데 계속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초엘리트 선수들 극소수의 엘리트 선수들의 기량은 예나 지금이나 뛰어났고 조던과 르브론을 비교할 수 있는 스탯들이 시대별 평균을 보정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저는 좀 둘 간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좀 스탯적인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있어요. 사실 비교할 수 있는 스탯이 3개 있는데 보통 PER, BPM, 분당 윈시어 이렇게 3가지가 르브론 조던을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스탯인데 가장 패스 친화적인 스탯이 BPM이에요. 르브론이 조던보다 확실히 나은 게 패스거든요. 근데 요 스탯도 르브론이 약간 못 미쳐요. 그리고 나머지 스탯은 조던이 위고. 그러니까 굉장히 근접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히 근접했는데 뭐가 낫다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석환님 의견에 조금 덧붙이면 르브론 커리어에서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예전에 마이애미 히트 갔을 때 나돈 나투 나쓰리 해서 뭐 7번 우승하겠다 뭐 7번 이상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는 그건 사실 마이애미 갈 때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기억이 나는 조던 팬들 반응이 기억이 나는 게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뭉쳐서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10번 해도 인정 못한다 이게 저는 기억이 나요. 만약에 10번 했으면은 지금 시점에서 10번 했으면은 고트 소리 저는 들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업적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고 만약에 석관 씨가 이제 르브론의 나이를 들어서 존경심을 표하셨으니까 하나 더 하자면 이제부터 세컨 팀 이상의 기량을 갖고 지금부터 남은 커리어에서 우승을 한다면 저는 고트라고 부르고 싶어요. 한다면이라는 전제가 없는 거죠. 네네. 40대 저기 주축 선수 우승은 저 어떤 스포츠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는 것 같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현길 의원은 르브론 얘기를 하면서 수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거든요. 석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마이클 조던이 온볼 수비는 르브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커리어를 봐서 쭉 지켜봐서 보다는 그 전성기 때만 비교하더라도 마이클 조던이 르브론에 비해서 온볼 수비는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게 조던 때는 핸드 체킹 수비가 가능했던 시절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수비를 하다가 조금 손을 치고 팔을 치고 툭툭툭툭 건드려도 파울을 안 불렸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손 치면 손 대는 건 괜찮았지. 치면 파울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핸드 체킹이 다시 하려면 다시 하고. 자 계속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근데 핸드 체킹이 가능했다는 말은
이게 수비한테 조금 더 유리한 룰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스틸 숫자도 올라갈 거고 스틸 숫자가 올라가면서 그리고 핸드 체킹이 가능하다는 말은 좀 더 앞에서 좀 더 압박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수비가 가능해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더 적극적이게 보이는 수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스틸 숫자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더 이렇게 가까이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르브론 시절에는 핸드 체킹 수비가 이제 르브론이 들어오자마자 핸드 체킹 수비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조금 통계도 그렇고 농구 볼 때도 그렇고 온볼 수비는 르브론이 조금 더 부족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덟명수 반론. 마이클 조단의 온볼 수비 외에는 르브론이 앞선다는 거예요, 그럼? 아 그것도 제가 할 말이 있긴 한데 이게 오프볼 쪽으로 가게 되면 마이클 조단은 당연히 가드로서 그 6'6라는 키로서 블로킹 능력이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역사상 그 수비력 블로킹 수비가 가장 좋은 가드라고 해도 저는 당연하다고. 블록뿐 아니라 스틸왕도 했고. 그쵸. 그 스틸의 대부분 뭐 핸드 체킹을 한다고 해서 스틸을 더 잘하진 않아요. 보면 마이클 조단이 대부분 한 거는 패싱라인을 끊어가지고 스틸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아니면은 상대가 포스트업 할 때 뒤로 가서 마이클 그 칼말론 마지막에 그 뺏은 것처럼 이렇게 그런 포착을 잘하는 거지. 뭐 핸드 체킹을 한다고 스틸이 늘어나진 전혀 않습니다. 그냥 그러면은 막 마크 잭슨이 일어나서 스틸왕 했겠지. 근데 못 하잖아요. 근데 포스트에 대해서 또 얘기할 게 있는 게 이번 요즘 현대 농구에서는 포스트 경기가 없잖아. 포스트 게임이 없잖아요. 네네. 저희 그 스타일이 이제 전부 다 스페이싱, 3점 스페이싱 그리고 그 디안토니가 혁명적으로 일으켰던 그 7초 공격으로 시작된 뭐 이제 스테픈 커리 에라부터 쭉 이제 전부 다 모든 5아웃 공격도 많고 4아웃 원인 공격도 많고 그래서 포스트업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는 말은 공격이 더 빠른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게 딱 백다운하면서 드리블 몇 번 파운드 드리블 몇 번 치면서 그러면 당연히 헬프 사이드에서 돌아오면서 수비가 더 스틸을 할 그런 상황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마이클 조단한테가 스틸할 기회가 더 많이 생긴다. 그쵸.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또 그때는 그 지역 방어 금지였어. 지역 방어 금지고 일리걸 디펜스가 있었죠. 자기 수비를 그렇죠. 버리고 갈 때 잘못하면은 일리걸 디펜스에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가려고 그러다가 못 간다. 그것만 해도 걸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수비의 제약이 있는 상황이에요. 있는 상황. 내가 내 수비를 버리고 간다라는 게 갔으면 가야 돼. 가다가 말면 안 돼. 그러니까 위험성이 이런 있다는 상황.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스틸하는 게 제약이 더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싱이 더 넓잖아요. 넓으니까 패스가 결국은 패스 위주이기 때문에 포스트업에서 나오는 거 이거 끊는 거보다 마이클 조단이 보면 반대편으로 가는 패스 끊는 게 더 많았거든요. 그거 보면 나는 요즘 스틸 와도 뭐 스틸왕 했을 것 같은데 마이클 조단이. 아 그래요? 어때요? 네 보론하면은 그 당시 90년대 농구는 말씀하신 대로 3초 수비자 3초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칼말론 지금 스틸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도박 수비였어요. 사실 그런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지금은 이제 센터가 피켄롤 돌파 들어오면 이제 센터가 뒤로 쳐지면서 헬프 사이드 한 명이 태거가 또 내려와서 이제 안 쳐지면 또 받아주고 뭐 이런 로테이션 수비가 정착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코트를 반으로 잘라서 쓰기 때문에 1대1에서 강력한 압박, 그냥 볼 밀어내는 거 그리고 센터 쪽에서 이제 디나이 수비 뭐 이렇게 버텨내는 거 뭐 약간 피지컬하게 1대1에서 피지컬한 수비가 중요한 시대였고 헬프 수비라는 지금 석환 씨가 말씀하신 개념은 스위치 디펜스나 뭐 드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픽앤롤에 대응하면서 만들어진 메타이기 때문에 너무 다른 게 맞고 조단이 지금 오면은 사실 그때 같이 이제 하프라인부터 좀 느린 가드를 압박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강력하게 디나이 하면서 이제 1대1 자체를 방해한다든지 뭐 그런 수비를 하지 않겠죠. 아마 좀 속공을 좀 더 많이 하면서 공격의 속공을 좀 많이 하면서 숏 코너라 그러죠. 그 골대 밑에 이제 들어가서 리바운드를 좀 더 많이 잡고 이제 많이 뛰고 거기서 이제 스틸이나 뭐 디플렉션 시도하는 좀 그런 수비로 아마 자기를 바꿀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르브론도 2003년과 지금 2024년의 르브론이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선수들은 또 트렌드에 맞추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적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실 그 당시 선수 중에 지금 오면 더 잘할 것 같은 선수들은 확실히 많이 있고 지금의 수비수들 중에 예전에 이 능력치는 별로 쓸모가 없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나는 선수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위대한 선수들은 어디 가도 잘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형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아 그러네요. 그죠? 근데 소니님한테 그 피켄롤 공개해서 네네.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네. 존 스톡튼이 네네. 칼 말론이랑 네네. 가장 유명한 이유 중에 네네. 하나가 피켄롤 네. 경기잖아요. 존 스톡튼도 마이클 조던이랑 똑같은 드래프트 클래스 84에 맞습니다. 들어왔는데 피켄롤 공격이 물론 지금만큼 네. 많은 건 전혀 아니에요. 그건 진짜 피켄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모든 공격에 피켄롤을 써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도 전혀 아니었고 네네. 오히려 존 스톡튼이나 칼 말론이 그거를 경기 내내 피켄롤만 하면서 그게 이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조금 눈띄게 해줬던 그런 듀오인데 근데 당연히 그런 트렌드 피켄롤의 트렌드가 나오니까 당연히 피켄롤 수비를 막는 수비 트렌드도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또 이거는 스페이싱에 관한 건데 피켄롤을 하게 되면 지금 태그라는 그런 컨셉이 나왔었잖아요. 그때는 태그라는 컨셉도 없던 건 아니지만 지금만큼 이렇게 확고하게 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태그가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는 이제 슈팅이 없는 빅맨들을 그러니까 2명 이상 슈팅이 없는 선수들을 그리고 외곽 슈팅이 없는 선수 그러니까 미드레인지든 가능하지만 외곽이 없는 선수들을 사용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면 네. 자연스럽게 페인트가 몰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 선수를 버리고 위크사이드부터 반대 블럭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지금처럼 그렇게 로맨이 해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 블럭을 할 그리고 스틸을 할 그런 공간에 자연스럽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크로스코트 파스를 하더라도 잘 캐치를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내 공격수가 뛰어난 슈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같이 모든 선수들이 전부 다 효율 있게 슈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던도 자연스럽게 수비를 로블럭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45에서 조금 더 들어온 상태에서 그런 데서 하면 스페이싱이 좁으니까 블록하고 스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 경기를 보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자, 두 분 중에 뭐 여기 또 할 말 있으신 분? 하고 있었으니까 한번 길목 잡는 수비라는 개념 자체가 현대로 치면 이제 드랍 이제 그 타이밍 있죠. 그게 그 당시 룰에서는 제가 일리걸 불린 거 봤어요. 얼마 전에 경기를 보다가 드랍하다가 일리걸 걸린 걸 봤거든요. 조금 애매한 거리인데 백드립을 쳐서 센터가 멀어지니까 바로 일리걸이 걸렸어요. 지금 석환 씨가 말씀하신 그 포지셔닝이 지금 그때 슛 없고 덩치 큰 선수들이 약간 느리고 이런 4번들 슛 없는 스몰 포워드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현재 농구를 하면은 석환 씨 얘기가 맞을 것 같은데 그대로 가서 조던 헬프 사이드 블럭이나 뭐 약간 지금 말씀하신 어떤 길목 잡기라든지 뭐 이런 수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제 기억에 대표적인 일화가 포틀랜드에서 예전에 스카티 피펜이 포틀랜드로 이적해서 가운데쯤에서 이제 견제하는 수비를 왔다 갔다 하는데 레이커스 감독이었던 필 잭슨이 불법 지역 방어다. 잘한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일리걸이다. 지금 보면 굉장히 흔한 수비인데도 이상하다 이거 걸린다. 계속 지적해서 문제가 됐던 게 한 99년 뭐 2000년 예를 들면 세깅 이즈이거든요. 같은 걸 한다. 세깅 그 당시에는 일리걸이야. 네, 걸립니다. 그 92. 3코너에 3점슛이 없는 선수가 있어도 네네. 그 선수를 버리질 못해. 네네. 그러니까 석환 씨 말씀하신 길목 수비는 조단이 그걸로 이제 블록 쌓을 수 있는 환경은 확실히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사이드를 정말로 50% 이렇게 쪼개서 공격하는 쪽은 포스트업 킥아웃 그리고 엑스트라 돌아오면 이제 스트롱 사이드가 바뀌는 그런 농구였기 때문에 볼 흐름도 좀 느렸었어요. 입체적이지가 않고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돌아 나오는 그런 농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거는 지금 카와이 레너드 스틸하듯이 어떤 드립을 뺏어가거나 뭐 이런 장면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나는데 전수 조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에 헬프 수비라든가 어떤 활동량을 써서 하는 스틸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생각하는 조던의 수비는 1대1에서 압박 능력이 정말 좋고 약간 잡아먹는 수비라고 그 당시에 표현을 많이 했었거든요. 드리블을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약간 감각으로 손도 굉장히 큰데 드리블을 가져가는 그런 수비가 카와이 레너드 지금 하는 1대1 수비랑 굉장히 비슷했다고 저는 기억이 돼요. 네, 석환 씨가 뭐 올려놓은 주제 중에 하나 보면 뭐 룰이 바뀌는 거 위대한 선수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르브론 때문에 바뀐 룰이
있나? 네네. 뭐 있죠? 뭐 있어요? 아 슈퍼팀을 방지하기 위해서 샐러리 캡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마이클 조던은 그 아이솔레이션 바이올레이션이라는 게 예전에 있었어요. 일리걸 디펜스 네. 때. 그게 뭐냐면은 그 코트를 4등분으로 나눠요. 그 자유투 라인 연장선으로 하고 코트를 또 베이스 반으로 수직으로 나누고. 4등분을 해서 한쪽 그 사이드에 3명 이상이 몰려 있으면 안 돼. 그러면 한쪽에서 마이클 조던이 1대1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4명이 저 몰려 상단에 있으면, 와 있으면 어. 그렇게 농구를 하면은 마이클 조던의 득점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3명 이상을 두지 말자. 네, 아이솔레이션 바이올레이션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1대1로 막을 수가 없었고 규칙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압둘 자바 때문에 대학농구에서 덩크 금지했다. 조지 마이큰 때문에 페인트 존이 2배가 넓어졌다. 그 샤키로닐 때문에 골대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걸 막 생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위대한 선수는 막 룰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할 얘기 또 있어요? 아 르브론도 룰 바꾼 게 없지 않거든요. 뭐? 슈퍼팀을 결성하면서 다른 팀들도 이제 이합 집산이 심해지니까 네네. 뭐 프랜차이즈들 연봉 더 주는 조항이라든지 샐러리 측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뭐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뭐 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알게 모르게 르브론도 사실 메타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정말 슈퍼 슬래셔로서 어떤 지금의 농구는 크랙을 3점 라인 탑 쪽에서 픽을 받으면서 내잖아요. 스티브 내시와 더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룰적으로 바꾼 것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얘기하면 제가 지금 약간 르브론한테 우호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고트가 네네. 조던이에요, 르브론이에요. 룰을 많이 바꿔서 노선을 분명히 하라고 룰을 지금. 많이 바꿔서 고트라는 거는 저는 좀 인정하기 어렵고 룰을 근데 그 얘기 잘했어. 네네. 슈퍼팀 봐봐. 르브론은 우승하기 위해서 슈퍼팀을 만들어야 했어. 근데 마이클 조던은 네. 시카고라는 진짜 허접한 팀. 시카고 사람들도 보러 가지 않던 팀에서 뛰면서 시카고를 만들었어. 우승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네. 게다가 이것도- 구단주가 어. 짠돌이잖아요. 짠돌이 유명한 짠돌이. 제리 라인스톨프 네. 돈 안 쓰기로 유명한 사람. 네. 네. 뭐 할 얘기 시카고 있어요? 화이트삭스 구단주기도 하면서. 그래서 뭐가- 보면은 그 조던이 우승할 때 멤버 중에 로드맨 외에는 뭐 크게 영입하는 선수 없어요. 스카리 피펜도 드래프트로 뽑았죠. 호레이스 그랜트도 드래프트로 뽑았죠. 그리고 아니면 딴 팀에서 못하는 애들, 뭐 스티브 커, 이런 애를 데리고 오지. 뭐 슈퍼팀이라고 막 이렇게 막 꾸려준 거는 데니스 로드맨 데리고 온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위대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잠깐만요. 요 대목 석환님이 지금 표정이 도대체 이 형들이 왜 이러지? 지금 하는 표정이에요. 자, 르브론이 우세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또 나머지 요소들이 있어요? 많죠. 네, 많죠. 지금 할 말이 많아. 르브론은 약간 농구계의 약간 MG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40대 MG야? MG 맞아요. MG 들어가지 않나요? 80년대 M 아니야? M 밀레니엄 세대 아니야? 밀레니엄 세대 그냥. 뭐 MG라고 합시다. MG라고. 근데 그 르브론 그 트렌드가 이게 좀 더 그 플레이 임파워먼트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추세였고, 그리고 르브론은 그게 이제 ESPN 때 나는 그 사우스 비치로 그 내 탤런트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딱 스페셜을 하면서 ESPN 스페셜을 하면서 플레이 임파워먼트의 그 최대치를 보여줬는데, 이거는 슈퍼팀을 형성하는 거에 대해서 고트 의견이 이렇게 갈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는 NBA 트렌드였기 때문에 마치 저희가 지금 3점을 더 많이 쏘는 이런 트렌드랑 같은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이 한 팀에 남아서 우승한 거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르브론이 다른 팀에 가서 우승해서 그게 조금 덜 유효한 그런 챔피언십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조던도 팀에 슈퍼스타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 피펜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로드맨도 들어왔었고, 르브론도 물론 이제 팀을 자기가 꾸리긴 했지만 웨이드 있었고 보시 있었고, 클리블랜드 다시 돌아와서 어빙 있었고 러브 있었고, 그리고 레이커스 가서는 데이비스. 그렇죠, 갈맥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팀을 형성했냐가 다른 거지. 그것 때문에 누가 고트다, 누가 이 사람은 고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런 토론에 끼기 조금 힘들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 의견에 동의하세요? 지금 이 의견에? 르브론을 보면요, 얼마 전에 NBA 75주년 해서 75인을 뽑았죠, 위대한. 그렇죠. 네. 네. 5명 같았습니다. 근데 그 5명 마이클 조던 중에 2명 같았어요. 근데 빌러셀은 3명 같았습니다. 그 5명 중에 앤서니 껴 있잖아요.
앤서니 껴있죠. 그쵸. 앤서니 껴있고 레이 알렌도 껴있어요. 앨런도 근데 저- 이것도 보면은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에 스카리 피펜이 위대한 선수다라고 하는데 뽑은 선수를 보면은 그 브렛 셀러스, 호레이스 그랜트, 스카리 피펜, 윌 퍼듀 공통점이 다 뭐냐? 키 크고 삐짝 말르고 포스트업 못하고 얘는 뭐 하는 데일까? 처음 봤을 때 인상은 얘는 NBA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애들만 뽑았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을 데리고 그런 애들이 막 올스타 되고 위대한 선수가 되게 만든 거는 조던의 힘이다. 저는 조던의 네. 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왜냐하면 피펜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 감독은 필 잭슨도 아니었어요. 예, 그쵸. 저 콜린스였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마이클 조던의 그늘 아래서 컸다.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은 본인의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별 볼 일 없던 선수마저 슈퍼스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다.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그래서 탑 오브 탑이다. 때려가면서 때려가면서. 지금 뭐 저희가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시간이 꽤 흘러갔어요. 진짜 잠깐 얘기했는데. 그래서 일단 뭐 마냥 할 수는 없고 일단 여기서 얼추 마무리를 짓는데 끝으로 난 그래서 고트는 조던이다. 그래서 고트는 르브론이다라는 얘기를 한 마디씩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연길님 먼저. 그 얼마 전에 리그 오브 레전드에 예.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그 홀 오브 레전드라는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 언론과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모든 기자 중에 한 7명은 똑같이 물어봅니다. 축구에는 메시가 있고 농구에는 마이클 조던이 있고 롤에는 페이커가 있다. 아무도 르브론이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 하나로 정리가 된 거기서 거다. 이미 모든 사람 일반적 농구 팬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농구하면 마이클 조던이 떠올린다. 얼마 전에 또 모 프로를 보는데 그 SBS에서 하는 모 프로를 보는데 거기서도 그러더라고요. 축구하면 누가 떠올라? 메시. 농구하면 누가 떠올라? 근데 일반인이 아니었죠. 연예인들이 얘기하는데 마이클 조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도 르브론 제임스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인터넷 시대 전에 그 신문이 있을 때 전 세계 어린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누가 가장 유명한 인사냐 이런 걸 뽑았을 때 90년대 말이었는데 2위를 했던 사람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였습니다. 예. 그리고 3위가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1위가 마이클 조던이었고요. 그리고 스페인에서 신문의 그 마르카라는 신문에서 위대한 스포츠인들을 뽑는 거를 1997년부터 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메시도 들어가 있고 전 종목을 아울러서 뭐 피트 샘프라스는 뭐 우리가 아는 테니스 선수들 다 들어가 있고 호나우두 다 들어가 있고요. 농구 선수뿐 아니라 데이비스턴 총재 들어가 있어요. 농구 선수 뭐 크레임 압델 자바도 들어가 있고. 근데 여기서 두 번째로 뽑힌 인물이 누구였냐? 펠레였어요. 펠레. 두 번째가 펠레? 첫 번째가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축구가 유명한 스페인에서도 스포츠의 당시 최고의 선수는 마이클 조던이라고 인정을 했던 거죠.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뭐 뒷사람들 말할 수 없겠는데. 자, 소닉님. 네. 저도 비슷한 설문조사를 같이 보고 자란 세대고 사실은 조던 세대예요. 근데 조던을 당시에 너무 싫어해서 르브론한테 사실 마음은 더 가는데 그리고 항상 글을 봐도 커뮤니티 글들을 봐도 사실 좀 르브론이 조던보다 확실히 낫다 이런 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뭘 하면은 르브론이 낫지 않냐, 조던도 이런 단점이 있지 않냐 이런 글들이 많지 르브론이 조던보다 낫다 이렇게 단정짓는 글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기서 약간 그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르브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근접했고 3위 그룹과 정말 많은 차이를 벌린 2위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르브론이 같은 40대로서 40대 최초의 1옵션 우승을 달성해서 고트가 돼도 그렇게 저는 마음 상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석환님. 제가 르브론 고트 호소인으로서 이게 쉽지가 않는데 제가 셀틱스 팬이고 레이커스 모습 입었지만 셀틱스 팬이고 르브론이 셀틱스를 몇 년 동안 연속으로 짓밟았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고트를 르브론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5 포지션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 공격이든 수비든 그리고 뛰어난 농구 IQ. 그 2018년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1차전 경기 후 인터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한 2분인가 3분간 있었던 모든 농구 패턴이랑 플레이를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또 그런 짤이 있더라고요. 그 르브론이 인터뷰 한 거랑 그 실제 경기를 바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정확하더라고요. 아, 대단해요. 그리고 가장 대단한 거는 이 22년 동안 아직 멈추지 않았죠. 얼마나 더 갈지도 모르겠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리그 최고로 달려온 이 르브론이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제가 감히 NBA 고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첫회 이제 사실 이게 뭐 르브론이 고트냐 조던이 고트냐는 정답은 없잖아요. 이제 각자의 관점에서 해보니 정말 훌륭한 선수임에 틀림없고 고트가 누구냐고 마음속에 다들 정해져 있겠지만 이 사람들의 플레이를 받고 지금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농구 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행운 아닙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그들과 어쨌든 시대를 함께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약에 저희와 생각이 다르신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이러면 저희가 또 그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예. 진짜 답은 없어요. 그죠? 그렇죠. 예. 짜장면을 좋아할 수도 있고 짬뽕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세종대왕이 위대하냐 이순신 장군이 위대하냐 이런 그쵸. 거랑 비슷한 그럼요. 답이- 예, 근데 이제 질문이죠. 저희들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늘 뭐 얘기를 하잖아요. 다양성에 대한 그런 또 중요성을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해봤습니다. 어쨌든 르바베큐 첫 순서 저희가 함께했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제작하는데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주신 세 분 최영길 위원, 우리 석환님, 소닉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 드리지 않았지만 뭐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쳐도 돼요? 이벤트 아니 하나 해도 돼요.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